실수 x대에서 두 개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개의 명제가 모두 거짓이 되도록 하는 k값들의 합의값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p면 q이다도 거짓이었으면 좋겠고 p면 not q이다도 거짓이었으면 좋겠다고? 뭔 소리지? 먼저 q라고 하는 녀석은 범위가 뭐죠? 마이너스 5까지? 그럼 q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5까지니까 p라고 하는 녀석은 범위가 뭔 줄 알아요? 네, k-2부터 k 플러스 2까지인가요? k-2부터 k 플러스 2까지면 이게 몇 칸인지 알고 있나요? 4칸인가요? p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q라고 하는 거에 포함되지 않고 p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q의 여집합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가 그때가 지금 이 두 개의 명제는 거짓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5까지 범위에서 6칸짜리네요. 이거는 여기 지금 q죠. 이 숫자가 아닌 것들이 q의 여집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4칸짜리 k-2부터 k 플러스 2까지가 k-2부터 k 플러스가 이렇게 돼 있으면 첫 번째 명제 p면 q라고 하는 녀석은 p가 q에 포함되어야지만 참인 거잖아. 지금 여기 있는 이 집합은 p라고 하는 녀석은 q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p라고 하는 녀석은 q의 여집합 속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q 속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p라는 녀석은 q의 여집합이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p라고 하는 집합이 q의 일부분만 걸쳐 있을 때 두 개 명제가 거짓인 것 같거든?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럴 수 있는 k값들을 구할 생각입니다. 그럴 수 있는 k값을 결정합시다. 일단 k-2라고 하는 것과 k 플러스 2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걸쳐져 있으려면 k라고 하는 값이 누구면 되는 거지? k가 0이면 돼? k가 0이면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니까 이렇게 걸쳐지겠네요? 또 k값이 마이너스 1이어도 되나? k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1까지니까 정수 k값 마이너스 2가 돼도 괜찮나요?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이 왜 안 되죠? 마이너스 3이 됐을 때는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까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P에 들어있는 마이너스는 Q에도 들어있나요? 그럼 마이너스일 때는 이거는 거짓일 거고요. 이건 틀렸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마이너스를 제한 모든 숫자는 다 Q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또 만족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이면은 둘 다 모두 거짓입니다. K가 마이너스 4가 되면요. 이때는 명제가 참이 돼버리나요? 두 번째 명제가 양수값 중에 1은 되나? K가 1이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P라고 하는 집합이 P라는 집합이 Q 속에 들어있거나 P라는 녀석의 값이 Q의 여집합 속에 순수하게 들어있으면 안 돼. P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Q하고 Q의 여집합에 모두에 걸쳐져 있어야 돼. K 값이 1이었을 때 되나요? K가 1이면 안 되죠? K가 1이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3까지니까 Q 속에 포함돼 버리죠? 너 지금 이해 안 된 것 같아요. 느낌이 싸한데요, 지금? 됐다고요? K가 2면 돼요? K가 3이면요? K가 4면은? 5면은? 6이면? 7이면? 8이면? 네. 그때 문제를 구한 건 K값들 합의값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4개 더했더니 마이너스 6? 그럼 여기는 6이랑 지워주면은 16인가?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자, 그 다음부터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166으로 확 건너뛰어도 된다고? 그 사이 있는 건 다 맞췄어? 네. 166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질문이 별로 없다는 얘기네? 네. 166번은 두 개의 함수 A, B에 대해서 좌표평면 위에 P점 좌표가 있습니다. P점을 지나고 OP에 수직이 되는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이 Q점입니다. 그때 R점에 대해서 OQR의 넓이의 최소값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럼 그림을 안 그리고도 답을 할 수 있나 모르겠다. P점을 지나면서 OP에 수직이 되는 직선 자체를 구하려고요. 그 직선이 누구죠? OP의 기울기의 값은 A분의 B인가? 그런데 수직이면은 기울기의 값은 누구죠? 마이너스 B분의 A? 그리고 A, B라는 점의 좌표 P점 좌표를 지나야 되는 거죠? Q점 좌표는 Y절편이기 때문에 X한테 0 대입하는 얘기인가? X한테 0 대입했더니 Y좌표가 누구야? B분의 A제곱 플러스 Q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문제가 요구한 거는 X축에 있는 점인가 R점은? 그 원점하고 Q점하고 R점의 넓이의 값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넓이의 값을 구할 건데 밑변 값이 누구예요? 아, 밑변 값은 A분의 1이에요? A가 양수니까요? 원점하고 R점 사이의 길이? 높이의 값은 누구죠? 산수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A분의 1 곱했더니 앞에 거는 B분의 2, 뒤에 거는 이거의 최소값 구하라고 하는데 이거의 최소값은 2분의 1은 그대로 썼고요. 뒤에 거 요걸 지금 산술기하 평균 적용하는 건가요? 산술기하 평균 적용했더니 2루트 2개 곱한 거? 그 최소값은 누구란 얘기죠? 네, 최소값은 1이네요.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178번으로 왔습니다. 네, 178번은 12하고 9, 그 다음에 직각을 제시한 다음에 뇌접한 사각형의 둘레와 넓이? 넓이의 값이 최대값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선분의 길이가 여기가 9하고 10이면 BC 길이가 몇이죠? 네, 3대 4대 5네요. 이런 유사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쌤은 이 삼각형에서 변수를 잡을 생각입니다. 이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의 값을 3x, 4x, 5x라고 잡아도 되나? 전체 큰 삼각형이랑 닮았을 거니까요. 그때 문제는 사각형의 넓이의 값을 좀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PQRS라는 사각형의 넓이의 값을 구하려면 높이 값이 필요한 것 같은데 높이의 값을 어떻게 구하지? 요만큼 길이의 값이 누구예요? 이것도 3대 4대 5의 비율을 가지고 있을까? 여기가 3일까? PQ가? 그 다음에 BQ의 값은 4, 여기는 5. 그럼 PQ의 길이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할 건데? 12-4x한테 뭘 곱한 게 PQ 길이죠? 이제 끝났네요. 밑변 알고 있고 높이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 사각형의 넓이의 값은 S라고 칭하겠습니다. 여기다 5x만 곱한대요? 그럼 3x 곱하기 12-4x라 써도 이해되시겠죠? 어디로 블록이죠? 위로 블록인 녀석의 x축과 만나는 교점은 누구죠? 그럼 대칭축의 값이 누구예요? 2분의 3대 2 관계 최대값인가요? 그러면 x의 값이 2분의 3이었을 때 넓이의 값의 최대값이 a라고요? 넓이의 최대값 a 구하려면 여기다 2분의 3을 대입해야 되겠네? 2분의 3 대입했더니 3 곱하기 2분의 3. 여기다 지금 2분의 3을 대입하려고 하거든? a 값은 구했습니다. 이제 b 값 구할 생각입니다. 그때 둘레 길이가 필요합니다. 둘레 길이는 5x가 2개,
PQ도 두 개인가? OX가 두 개고, 야, 그때 OX는 X한테 2분의 3을 대입하면은, 네, 2분의 15가 두 개니까 15라고요? 그 다음 2분의 3을 갖다 대입했더니 얘는 9인가? 아니다, 여기 구하는 거지? 9한테 5분의 3을 곱했더니, 뭐 잘못 봤나? 2분의 3을 대입함이야. 아, 6? 6이면은 5분의 18? 5분의 18에 2배 했더니, 이거에 대해서 B의 값한테 5배 하라고요? B한테 5배 한 다음에 A를 빼라고 합니다. B한테 5배 했습니다. 앞에 건 75 더하기 36? 75 더하기 36에서 뭘 빼라고요? A값 27을 빼라고요? 그럼 답이 뭐야? 그 다음부터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79번은 최고난도 문제라고 써있네. 이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오래전 문제여가지고 쓸데없는 문제 같기도 합니다. A라고 하는 값이 4분의 1보다 크다면 C라고 하는 값 4분의 1보다 작나요? 이렇게 물어봤거든? 여기에 A라고 하는 넓이의 값이 4분의 1보다 크다면 C라고 하는 여기 넓이의 값은 4분의 1보다 작나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런가? 아닐 것 같은데? 대충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A하고 C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중간이라면, 중점이라면 A의 넓이가 4분의 1보다 컸을 때 C의 넓이도 똑같은 넓이이기 때문에 4분의 1보다 큰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네, 말 좀 되시나요? 요만큼 길이의 값이 2분의 1이고 요만큼 길이의 값이 2분의 3이라고 한다. 2분의 3이 될 수 없지. 길이가 1이니까 뭐 8분의 5라고 한다면 두 개 곱한 건 16분의 5인가요? 16분의 5면은 16분의 5는 16분의 4보다 큰 거죠. 하지만 C라고 하는 넓이의 값도 똑같이 16분의 5일 거 아니야. 그럼 C라는 넓이의 값은 4분의 1보다 큰 거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되신 거 맞나요? 발레를 들었습니다. A라는 넓이의 값이 4분의 1보다 작으면 D라고 하는 넓이의 값은 4분의 1보다 큰가요? 이렇게 물어봤거든?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될 것 같아. A가 넓이가 4분의 1보다 작을 때 D라고 하는 넓이의 값도 4분의 1보다 작은 경우가 있을 것 같거든? A라는 넓이의 값이 4분의 1보다 작을 때 D라는 넓이도 4분의 1보다 작은 경우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여기 두 군데 넓이의 값을 똑같게끔 설정할 수 있는 것 같거든? 예를 들어서 요만큼의 길이의 값이 뭐 4분의 3이라고 해볼까? 요만큼 길이의 값은 4분의 1, 4분의 1이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 길이의 값은 4분의 3인가요? 그러면 A라는 넓이의 값은 16분의 3이야? 16분의 3은 4분의 1보다 작아요? 근데 여기 넓이도 16분의 3이잖아. 그래서 4분의 1보다 큰 거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그렇다면 답은 D급밖에 없는 거네. 근데 A라는 넓이의 값이 4분의 1보다 크다면 D라는 넓이의 값은 4분의 1보다 작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럼 요만큼의 길이의 값을 A라고 얘기하고 요만큼의 길이의 값을 B라고 얘기해 볼게요. 그럼 이만큼 길이의 값은 1-B하고 1-A겠죠? 그럼 디귿이 얘기하는 거는 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디귿은 A라고 하는 넓이의 값은 AB 곱한 거죠. AB 곱의 값이 4분의 1보다 크면 1-A 곱하기 1-B라고 하는 D라고 하는 넓이의 값이 4분의 1보다 작은 걸 증명해야지만 참인 거죠. 기억과 니은은 틀렸기 때문에 발레를 보여줬고요. 기억 니은은 디귿은 참인 것 같으니까 참이라고 얘기하려면 증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AB의 값이 4분의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기존에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 그런데 1-A의 값이랑 1-B의 값을 전개해 보려고요. 1-A하고 1-B를 전개했습니다. 이것까지 양수값인데 이것들이 음수값인가? 그런데 A 플러스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산술기하평균에 따르면 A 플러스 B의 값은 2루트 AB보다 큰가요?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런데 AB의 값이 4분의 1보다 크다고?
AB의 값이 4분의 1보다 크다면서요. 그럼 여기는 루트 AB의 값은 2분의 1보다 클 거 아니야. 그럼 2 곱하기 2분의 1보다 크니까 이 값은 1보다 큰가요? AB의 값은 4분의 1보다 크다면서. 이게 좀 애매하네. 그럼 바꿔서 일단 쓸까? 여기다 양배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AB보다 작아요? 양배에 마이너스 곱했으니까요. 그러면 이 식을 작거나 같다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1 플러스 AB의 값은 그대로 쓰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값을 마이너스 2 루트 AB라고 쓸 수 있나요? 선생님 작거나 같다라고 있는 부등식 똑같이 썼습니다. 되신 거 맞아요? 근데 이게 완전 제곱식인가? 이게 완전 제곱식 아닌가요? 1 마이너스 루트 AB의 제곱 아닌가? 근데 루트 A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의 범위가 뭐라고요? 2분의 1보다 크다고요? 1에서 2분의 1보다 큰 숫자를 빼면 어떻게 되지? 2분의 1보다 작은 걸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 값이 4분의 1보다 작은 거 증명했나요? 이 명제는 참인가요? 이것은 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181번으로 갔습니다. 181번 문제는 너무 어려운 문제야.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쌤이 그림을 잘 그릴 자신이 없거든? 선생님 지금 그리고 있는 선들이 다 같은 간격이라고 생각 좀 해봐요. 여기가 y는 5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가 6이고요. 7, 8, 9, 10입니다. 그리고 11도 하나만 더 그려야 되겠다. 미리 이 선들을 그려놓고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은 이 문제를 몇 번 풀어가지고 머릿속에서 구상이 있거든요. 제일 처음에 그리려고 하는 건 이 포물선입니다. 이 포물선 꼭지점이 누구죠? 꼭지점 좌표 1,5 2대2 범 누구야? 2,6이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1인가? 3대2 했을 때가 누구지? 3대2 범 9야? 근데 3대2 했을 때 9면은 3,9까지 오른쪽으로 한 칸 갔을 때 위로 3칸 가야 되지. 이런 거 맞아요? 4대2 범 누구예요? 4대2 범 14야? 훨씬 위야? 그러면 4대2 범 오른쪽 한 칸 가면 5칸 위로 올라가야 되겠네? 왼쪽은 대칭 되겠네요? 0,6이 되겠네?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1이고요.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9인가요? 그 다음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가 14겠네? 여기까지 된 거 맞죠? 이것들 점을 연결한 포물선이 있는데 포물선을 그리면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무슨 색이 좋으려나? 네, 이 선으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라고요? 그런데 이 포물선 말고 이건 fx라면서요. 이 선 말고 또 다른 선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선은 절대값을 가진 식입니다. 그림은 어떻게 생긴지 혹시 아시나요? V자면은 여기 앞에 플러스 했을 때. 네, V자 뒤집은 거? 이 점좌표 누군지 아시나요? T, 네, 저 점좌표는 T, 11입니다. 이제 그림을 그릴 생각입니다. 근데 T, 11이라는 점이 꺾어지는 점인데 여기 기울기의 값 1인가? x 앞에 있는 개수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가능하죠? 여기는 플러스 1이고 여기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럼 이렇게 생긴 선을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이 그림을 정확히 그릴 수는 없어가지고 대충 그리긴 했는데 일단 이 두 점을 연결한 선의 기울기는 1이라고요? 0,6하고 3,9를 연결한 선의 기울기가 몇이야? 그것도 기울기 1인가? 마이너스 1,9하고 4,14 사이의 기울기는 그것도 1이야? 여기는 선들의 기울기가 다 1이네요. 여기는 선들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 맞죠? 그런데 T, 11이라는 녀석은 이 라인상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T, 11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그림을 잘 그렸으면 좋겠긴 한데 아마 내가 그림을 못 그릴 거거든? 지금 문제에서 gx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생긴 게 gx인데 상황은 좀 어떤 상황이냐면 t, 11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여기 있는 요 꺾인 점이거든. 그 점이 t가 달라질 수 있죠. t의 값이 이렇게 달라질 때 t의 값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 때 그랬을 때 어딘가 t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떤 t의 값이 있대. 어떤 t의 값에 대하여 hx라는 녀석의 값은 fx하고 gx 중에서 다 함수값이 더 작은 거 아래에 있는 걸 선택하라고 하거든. 함수값이 f가 작으면 f를 h라고 하시고요. g가 더 작으면 g를 h라고 하세요. 더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선택하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아래쪽에 있는 걸 선택할 건데 그때 어떤 실수 t에 대해서 hx라고 하는 그래프하고 y는 k가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값의 합의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지금 hx 그림을 알아야 되는데 t라고 하는 게 만약에 빵이라고 한다면 t의 값이 만약에 빵이라고 한다면 아니다. t의 값 1이라고 할까 제일 처음에? t의 값 1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t의 값 1이면 그림 이렇게 생겼을 것 같은데 이 점이 1,11이야. t의 값 1이라면 그때는 h라고 하는 그림이 누군지 알겠어요? h라고 하는 그림은 두 개의 그림 중에 더 아래에 있는 녀석의 값이 h란 것 같은데 요게 지금 h입니다. 그때 어떤 실수 t의 값에 대해서 지금 t는 1이거든? t의 값 1이었을 때 hx의 그래프가 이건데 방금 선생님이 h라고 얘기한 녀석의 값은 요게 h야 요게 h인데 h의 값하고 y는 k가 세 점에서 만날 수 있는 k가 있어요? k가 누구죠? 그러네요. k 값이 5였을 때는 지금 이 그래프가 세 점에서 만나요. h가. 따라서 k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5였을 때는 지금 세 점에서 만나는 상태입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근데 방금 전에 그렸던 그림 말고 이 그림이 옮겨갈 수도 있거든. t, t의 값은 어떤 t의 값이기 때문에 t의 값 옮겨갈 수 있거든요. t의 값을 살짝 옮겨볼 생각입니다.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에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거 한번 해보고 좀만 더 옮길까? 이렇게 옮겨봤습니다. 이렇게 옮기게 되면 더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이게 더 아래쪽에 있는 그림인가요? 자, 아래쪽에 있는 걸 선택했을 때 그 선택된 건 이거거든. 이게 H거든? H라는 녀석의 값이 Y는 K라고 하는 녀석과 만나 생기는 교점이 3개 안에 들어간 K가 누가 있어? 그러네. 8에서 교점 3개네. 또 그러네. 5에서도 교점이 3개네. 이런 K 값들을 가능한 모든 K 값을 다 구하라는 얘기거든? 이해되신 거 맞아요? 이렇게 가능한 녀석을 다 구해야 되는데 이 선이 움직일 g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계속 t의 값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거라서 gx의 값을 계속 옮겨야 되잖아. 이 녀석의 값이 이렇게 옮겨졌어. 그래서 지금 y는 7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지났다고 쳐볼게요. 그렇다면 또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그리게 된다면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이렇게 생긴 그림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일 것 같은데 이해된 거 맞아요? 아래쪽에 있는 이 그림이 H의 그림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긴 그림이 Y는 K라는 녀석과 교점이 3개일 때가 K가 누구야? 5일 때하고 7일 때? 그럼 7도 된다는 얘기네. 6이 되게끔 할 수도 있나 모르겠다. 6이 되게끔 할 수도 있나요? K가? 이 그림을 이렇게 옮기면 되려나? 2,6을 지나게? 그럼 더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면 H라고 하는 그림은 지금 현재 이게 H입니다. 이게 H라고 한다면 지금 H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교점이 3개일 때가 2가지인가? 위에는 교점이 다 2개죠. 교점이 3개에 들어간 K가 뭐뭐 있죠? 네, 5랑 6이 있겠네요. 6도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제일 작은 게 5인 거지. 9가 될 수 있을까? 9가 될 수 있을까? 이때는 결국은 이렇게 만나 생긴 교점의 좌표에서 K가 결정되는 것 같거든? 근데 지금은 H라고 하는 이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교점이 3개일 때가 언제야? 또 없어요. 그림이 이렇게 된 점의 높낮이가 달랐을 때만 5가 아닌 K의 값이 교점이 3개인 K가 존재하는 것 같아.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은 위의 교점 좌표가 나란한 점이지. 나란한 점이면 교점이 3개가 되는 경우는 밑에 거밖에 없고 위에서 교점이 3개인 경우가 없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그럼 9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됐으면 좋겠어서 선생님이 9에서 이렇게 만나게끔 했었는데 K가 9가 될 수는 없는 것 같다. K가 10보다 큰 숫자들, 뭐 10인 숫자들이 될 수 있나? K가 10일 수 있나? K가 9는 될 수 없다며.
K가 10이 될 수 있냐고. 왜 안 돼? 5보다 큰 건 될 수 없는 것 같아? 그러네. 10에서 이렇게 교점이 발생하게끔 만들어도 그림은 지금 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이 위의 점을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밑에 점을 가지고 결정하는 건가요? 그럼 K값은 9보다 작은 것만 결정되겠네? 요점이 3개인 거는? 그래서 9보다 큰 것들은 검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가능한 전수 K값들의 합의값을 구하라고요? 13하고 13 더했으니까 K의 합은? 이해된 거 맞으세요? 근데 그림을 그릴 때 자처럼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건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야. 자, 그 다음부터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그럼 여기까지 한 마더턴 풀이 끝인가요? 고쟁이도 풀이가 끝났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함수 진도 나가면 돼요? 함수 오늘 마무리 챕터야. 고쟁이가 함수가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있죠? 57? 57부터 86쪽까지. 아니요, 함수까지만. 57부터 86까지. 뭐가 많아? 많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함수라고 하는 거는 x에서 y로의 함수를 줄여서 함수라고 칭합니다. 표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함수라고 그냥 줄여서 얘기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함수는 실은 함수는 이미 이런 함수라는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기하든지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x에서 y로의 함수를 표기하는 방법이고 이걸 우리가 함수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이미 중학교 때부터 당신은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표기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x를 대입하면 y가 나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x라는 집합의 이름이 뭐죠? 네, x집합 이름을 정의역이라고 하나요? y집합의 이름은 공역입니다. x집합이 정의역, y집합이 공역입니다. 근데 함수한테 내가 숫자를 대입할 때 1, 2를 대입했는데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걸 우리는 대응한다고 얘기합니다. 1은 A에 대응한다. 2는 B에 대응한다. 그런데 이때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 정역은 1, 2고 공역은 A, B, C인데 치역은 화살표를 받는 것들의 모임이 치역인가요? 치역이라고 하는 녀석을 표현한 또 다른 방법은 함수값들의 모임을 치역이라고 할 겁니다. x집합 속에 들어있는 숫자를 집어넣은 함수값들의 모임.
그게 치역입니다. 치역과 공역은 다릅니다. 치역 공역이 같을 때에는 여기는 모든 숫자들이 여기는 모든 숫자로 화살표가 다 같을 때가 치역과 공역이 똑같겠죠?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리고 선생님이 예전에 함수를 설명할 때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했던 함수는 양함수고요. 음함수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양함수라고 하는 거는 함수한테 x를 대입해서 그거에 대응하는 y의 값이 나오는 게 양함수고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입니다. 하지만 음함수라고 하는 거는 함수한테 x, y라는 순수쌍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는 함수가 음함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녀석의 값이 1이 있습니다. x하고 y에 동시에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빵이 나오는 함수를 음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양함수는 y는 하고 정리한 녀석의 값이 양함수입니다. x를 대입하면 y가 나오는 함수가 양함수. 그 양함수가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대응이 먼저 압니다. 정의역에 있는 원소에서 공역에 있는 원소로 화살표 갈 때 그걸 대응이라고 얘기합니다. 함수 설명했고 정의역, 공역, 함수값, 치역 다 설명했습니다. 함수가 서로 같을 조건 설명합니다. 함수가 완벽하게 똑같은 식이면 예를 들어서 함수가 2x-4라는 함수하고 2x-1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한다면 두 함수가 완벽하게 똑같은 함수 맞나요? 우린 두 함수를 서로 같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언제 서로 같은 함수냐면 모든 실수에서 서로 같은 함수입니다. 하지만 함수의 식이 다르다고 한다면 함수의 식이 다릅니다. 지금 당연히 그림은 얘는 포물선이고 얘는 V의 그림이라서 당연히 같은 녀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특정한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는 같을 수 있나요? 특정한 숫자 누구를 집어넣으면 같은 값을 가져요? 마이너스 1, 0, 1 대입했을 때만 같은 값을 가지나요? 그렇다면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이거나 x의 값이 0이거나 x의 값 1이었을 때만 이게 정의역이라고 한다면 정의역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서로 같은 함수, 서로 다른 함수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실수에서 얘는 서로 같은 함수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마이너스 1 또는 0 또는 1에서만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두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가 되도록 하는 정의역은 몇 개 있을까요? 정의역의 개수는 집합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정의역의 개수는 이 세 개의 숫자를 가지고 만든 집합의 개수겠네요? 근데 8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7개죠? 다시 한 번만요. 공집합을 제외하고 7개의 집합입니다. 공집합 아무것도 넣지 않는 거잖아. 이 숫자들을 가지고 만든 부분 집합 중에 공집합을 제거한 집합들이 정의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함수의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는 x, 함수값? x, fx라는 걸 가지고 점을 찍어서 연결한 그래프가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함수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함수는 첫 번째, 1대1 함수가 있습니다. 1대1 함수는 대입하는 값이 같지 않으면 함수값도 같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우리는 1번을 만족한 녀석을
1대1 함수라고 부를 겁니다.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1번과 2번을 모두 만족하는 녀석을 1대1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대입하는 값이 같지 않으면 함수값도 다르다는 건 물론이고 치역과 공역이 똑같다는 것도 만족해야지만 1대1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함수라고 부르는 것과 1대1 함수라고 부르는 것과 1대1 대응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함수라고 하는 녀석은 정역에 있는 원소가 1과 2가 있는데 공역의 원소의 값은 A, B, C였다고 칩시다. 첫 번째, 화살표가 이렇게 1의 값은 A로 2의 값은 B하고 C로 대응하는 거. 1의 값은 A로 대응하는 거. 1의 값이 A로 2의 값은 B로 대응하는 거. 첫 번째 거는 함수가 왜 안 되죠? 하나의 숫자, 하나의 정역의 원소에서 화살표가 두 개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화살표는 하나씩만 대응해야 됩니다. 두 번째 거는 대응하지 않는 거 2에서 화살표가 안 나가죠 지금. 그럼 2에서 화살표 나가지 않으면 그것도 함수가 아닙니다. 화살표가 나가지 않거나 화살표가 두 개 이상 뻗어나갔을 땐 절대 함수가 아닙니다. 화살표 하나씩만 뻗어나가면 이건 함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의 값이 똑같은 값으로 향해 갔을 때는 함수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X 속에 있는 거에서 화살표 하나씩 나가면 무조건 함수가 맞습니다.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정역에 있는 원소에서 화살표 하나씩 나가는 게 함수인데요. 그걸 그림상으로 해석할 때도 있습니다. 그림상으로 해석할 때는 쌤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앞에 건 함수가 맞고요. 뒤에 건 함수가 아닙니다. 앞에 게 함수가 맞는 이유는 선생님 잘못 얘기했네요. 자, 앞에 건 함수고 뒤에 건 함수가 아닌데요. 특정한 하나의 x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y의 값이 꼭 존재하나요? x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y의 값이 있나요? 이러면 함수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x의 값을 집어넣을 때 대응하는 y 값이 있나요? 없죠? 여기서는 어디다 대입할 건데요? 그래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x의 값을 대입해서 대응하는 y 값은 없습니다. 즉 화살표가 안 나가는 경우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x의 값을 집어넣게 되면은 대응하는 녀석의 값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어서 이것도 함수가 아닙니다. 화살표가 두 개 나가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y축에 평행한 세로선들을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가 항상 하나씩 있으면 함수가 맞습니다. 하지만 y축에 평행해서 연결했을 때 교점이 없거나 교점이 두 개가 발생했을 때는 함수가 아닙니다. 함수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그래프상에서는 세로선 그렸을 때 교점이 하나씩 있어야지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은 1대1 함수에 대해 설명합니다. 1대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말 그대로 하나씩 대응하는 게 1대1인데 세 번째 그렸던 이 그림은 1대1 함수가 맞아요? 아니에요? 세 번째 거는 A하고 B의 값이 같은 값을 향해서 가게 되면 그건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A가 향해 가는 값과 1이 향해 가는 값과 2가 향해 가는 값이 다른 값으로 갔을 때, 즉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1번 조건, 대입하는 값이 다르면 함수 값도 달라야 되는 거죠. 이건 1대1 함수입니다. 근데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될 수 있는 이게 1대1 대응인가요? 1대1 대응은 뭐도 만족해야 된다고요? 네, 공역과 치역이 똑같다는 조건도 만족해야 된다고요? 1번 조건도 만족하는 건 물론이고 공역과 치역의 값도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공역이 뭔지 치역이 뭔지는 아시는 거죠? 자, 공역을 y라고 쓸 수 있다고요? 치역은 함수값의 집합이 치역이라고요? 다시 한번 공역과 치역을 문자로 어떻게 쓰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표기해 봤습니다.
공역과 치역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원소가 두 개면 공역도 무조건 원소가 두 개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화살표가 이렇게 같다고 친다면 다른 값으로 화살표가 같고 공역도 치역도 두 개 A, B 똑같은 거죠? 이때가 1대1 대응입니다. 항등함수는 뭘 보고 항등함수로 가는 거지? 항등함수는 1대2밤 1 나오고 2대2밤 2 나오고 3대2밤 3 나오는 녀석이 항등함수인가요? 항등함수는 대입하는 값 그대로 값이 변하지 않고 대응했을 때 이게 항등함수입니다. 항등함수는 어떤 함수가 1대2밤 1 나오고 2대2밤 2 나오고 x대2밤 x가 나오는 이런 함수가 항등함수입니다. 보통 항등함수는 알파벳으로 i라고 많이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i를 우리는 항등함수로 부릅니다. 상수함수는 뭐가 상수함수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상수함수의 값은 뭘 대입하든지 간에 특정한 상수값으로 가는 녀석의 값이 상수함수라고요? 그렇다면 x라는 녀석의 값이 1, 2, 3인데 y라는 집합 속에 1, 2, 3이 있습니다. 싹 다 몽땅 다 1로 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상수함수인가요? 정역 속에 들어있는 숫자가 1, 2, 3, 4가 있고요. 공역 속에 들어있는 숫자는 1, 2, 3, 4, 5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자, 먼저 함수의 개수는 몇 개 있죠? 1이 갈 수 있는 애가 몇 군데죠? 2가 갈 수 있는 건 몇 군데죠? 3이 갈 수 있는 건요? 방금 전에 1이 어딘가로 갔다고 해서 2가 그 값을 못 가는 거 아니죠? 함수는 화살표 하나씩만 출발하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함수의 개수입니다. 1대1 함수의 개수는 몇 개죠? 자, 선생님 이거 하나 잘못 썼네요. 1이 갈 수 있는 것부터 4가 갈 수 있는 것까지 다 5개고 이건 5, 4, 3인가요? 1이 누군가로 가고 나면 2는 그 값으로 못 갈 테니까 4가지로 되는 거고 1, 2가 간 값으로 못 가니까 3가지인 거고 이런 거죠? 1대1 대응인 건 몇 개죠? 1대1 대응인 거는 빵개 있나요? 정역과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다르면 화살표는 4군데만 받을 거라서 치역과 공역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치역과 공역의 값이 똑같은 1대1 대응이 되려면 정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똑같을 때만 1대1 대응인 게 가능합니다. 항등함수가 가능해? 항등함수는 불가능합니다. 1은 1로 대응하고 2는 2로 대응하고 3은 3으로 대응하고 4는 4로 대응할 수 있는데 이 5는 화살표 못 받는 것 같은데? 여기 5가 있어야지 화살표 받지? 정역 속에 있는 숫자가 항등함수가 될 수 있긴 있네. 네 말처럼 1의 값 1로 가고 2의 값 2로 가고 3의 값이 3으로 가고 4의 값이 4로 가고 거기까지만 가면 되겠구나. 그럼 하나 한계가 존재하겠다. 항등함수는. 상수함수의 개수는 몇 개인지 알아요? 네, 상수함수의 개수는 5개 있을 겁니다. 몽땅 몰빵으로 1로 가는 거, 몰빵으로 2로 가는 거, 몰빵으로 3으로 가는 거 이거 5개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원소 하나 지우겠습니다. 원소 하나 지우게 되면은 먼저 함수의 개수는 몇 개 있나요? 함수의 개수는? 네. 1대 함수의 개수는? 1대1 대응은? 네, 1대1 대응은 4, 3, 1이겠죠? 정역과 공역 원소의 개수가 똑같았을 때에는 1대1 함수의 개수와 1대1 대응의 개수는 똑같습니다. 상수함수는 몇 개 있죠? 그래프상에서 1대1 함수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까 저게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Y축에 평행한 세로선을 연결했을 때 교점이 하나씩 있어야지 함수였습니다. 앞에 건 함수인가요? 뒤에 거 함수인가요? 함수인가요? 둘 다 함수인데 함수인 것들 중에 서로 다른 값을 대입했을 때 서로 다른 값이 나오나요? 언제나 서로 다른 값을 대입해서 서로 다른 값이 나옵니다. 하지만 얘는 서로 다른 값을 대입해서 서로 같은 값이 나올 수도 있나요? 앞에 건 1대1 함수이지만 뒤에 건 1대1 함수가 되지 않겠네요. 그럼 1대1 함수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로선을 연결했을 때 교점의 개수가 하나씩 있으면 1대1 함수입니다. 가로선 연결했을 때 교점의 개수가 하나씩이 아니었을 때는 1대1 함수가 되지 못합니다. 서로 다른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서로 같은 값이 나오는 문제가 발생해서 1번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렇다면 가로선을 연결했을 때 교점의 개수가 하나씩 있어야지만 1대1 함수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이건 1대1 함수가 맞을까요? 가로선 연결했을 때 교점이 언제나 하나씩입니다. 1대1 함수가 맞나요? 네, 얘는 1대1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애당초 함수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1대1 함수, 1대1 대응들은 함수인 것들 중에 1대1 함수를 찾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201번으로 왔습니다. 201번은 집합 X라고 하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의 함수인 것만 보기에서 오른대로 고르라고 얘기하거든? 첫 번째 기억은 함수 맞아요?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화살표 나가지 않는 게 있어서 함수가 아니고요. 하나에서 두 개의 화살표 출발했으니까 함수가 아닌 거죠? 202번으로 왔습니다.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 화살표를 지금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대응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걸 고르세요. 설명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이 대응은 X에서 Y로 가는 함수입니다. 맞아요? 1대2번 빵인가요? 함수의 정의역은 X인가요? 공역이 Y인가요? 그럼 5번은 왜 틀린 거야? 치역에 누가 빠진다고요? 0하고 2가 치역인가? 203번으로 갔습니다. 203번이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걸 고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정역에 있는 숫자를 대입했을 때 공역의 숫자로 대응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가 함수가 아니겠군요. 첫 번째는 1씩 더한다면서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은 0으로 0은 1로 1은 2로 가니까 함수가 맞나요? 네. 절대값 x-1이면은 마이너스를 대입했던 2 있네요. 0 대입하면 1, 1 대입하면 빵. 함수가 맞나요? 0하고 1밖에 안 나옵니다. 0하고 1이 다 들어있네요. 얘는 제곱한다면 1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1과 2밖에 안 나오나? 1과 2는 이 공역 속에 들어있군요. 근데 루트 2가 안 문제겠구나. 1 대입하면 루트 2잖아. 루트 2는 공역 속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래서 화살표 나갈 수가 없어서 함수가 아닙니다. 다음에서 x에서 x로 가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 정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의값을 구하시고요.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정의역이 누구죠? 그것들 합은요. 치역은 누구야? 치역의 값은 135예요? 화살표를 받는 것들? 그럼 치역의 값들이 135이기 때문에 b의 값은 누구라고요? 다음 중에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 있는 걸 고르라고 합니다.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세로선 연결했을 때 교점의 개수가 하나씩 있어야지만 함수였나?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좀 애매모호하다. 자, 먼저 첫 번째 이것부터 해보려고요. 교점 언제나 하나니? 이건 함수 맞아요?
얘는 함수가 안 됩니다. 교점이 두 개니까요. 얘는 교점이 무수히 많을 때가 있어요? 얘는 교점이 두 개 있어서 안 돼요? 1번은 정의역이 1, 2, 3, 4, 0, 1, 2, 3, 4가 정의역이면 요게 정의역이었으면은 이 녀석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역이 모든 실수라고 한다면 교점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정의역이 설명이 없잖아. 정의역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정의역은 항상 모든 실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점이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화살표 안 나간 게 있다고 생각해서 함수가 아니라고 보라는 것 같습니다. 정의역의 값이 다음과 같을 때 함수가 서로 같은 걸 찾으라고 얘기하거든? 똑같은 숫자를 대입했을 때 같은 함수값을 가지면 같은 함수입니다. 먼저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같은 함수값을 가지나요? 0 대입도 같죠? 1 대입도 같습니다. 이건 같은 함수가 맞습니다. 이거는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3,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1 같지 않습니다.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2,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2, 0 대입하면 1, 0 대입하면 1, 1 대입했을 때 0, 1 대입했을 때 0인가요? 그럼 이것도 같은 함수가 맞나요? 207번이 두 함수가 같은 함수 안에 들어가는 a, b의 값을 결정하라고 합니다. 똑같이 1 대입했을 때 같은 값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 대입한 녀석의 값이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2 대입했을 때도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연립해서 a, b의 값을 구하세요. 이해된 거 맞으세요? 그러면은 뺄까? 뒤에서 앞에 거 뺄까? 선생님 지금 뒤에서 앞에 거 빼고 있습니다. a는 3인가요? a가 3이면 b의 값이 누구예요? 그래서 두 개 더했더니 4가 답이네요. 208번으로 갔습니다. 208번 2차 함수의 정의역의 값이 마이너스 2a부터 3까지가 정의역인데 치역의 값은 1부터 b까지였으면 좋겠습니다. a의 값은 양의 실수고 b의 값도 양의 실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대칭축의 값이 누군데요? 그럼 축의 값은 음수라는 얘기네? 마이너스 a가 축인데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그림을 그리라고요? 아래로 블록인가? 아래로 블록인 녀석의 값이 있는데 마이너스 a가 대칭축이고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그리라고요? 3은 양수인가요? 이런 그림을 그렸을 때 최소값이 누구죠? 뭐라고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라고요? 근데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가 누구야? 치역이 1부터 b까지라면서요. 이 값이 최소값이기 때문에 최소값은 1이래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보세요? 무슨 생각하고 있죠 지금? 치역의 값은 대입하는 x의 범위에 따라서 대응하는 y의 범위의 값이 치역인 것 같거든. 넌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을 대입한 최소값이 1인 거 알고 있죠? 정신줄 놓고 있어요 아주 그냥. 이 값이 최소값 1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양수에 있는 누구라고요? a가 2인 게 확정됐으면 이 점 좌표는 지금 마이너스 2,1이고요. a가 2였을 때 이 점은 마이너스 4네.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2까지 두 칸밖에 안 되고요. 마이너스 2하고 3은 5칸 떨어져 있네. 3대 2반계 최대값인가요? 그 최대값이 3대 2반계 b라고요? a가 2라면서요. 난 3대 2하고 싶습니다. 3대 2 했더니 18이 맞아? (3을) 대입하면 제곱했더니 9, 12, 5. 왜 그래요, 너? 209번으로 갔습니다. 209번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가는 함수 그래프가 있습니다. 다음 중에서 보기에 해당한 걸 각각 있는 대로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대1 함수를 찾으라고 하는데 기억은 1대1 함수 맞아? 니에는 뭘로 판단한다고? 네, 가로선을 연결했을 때 교점이 하나씩 있어야지 1대1 함수라고요? 디귿은, 리을은, 미음은, 피읍은 왜 아니죠? 언제 없는데요? 이 녀석의 값은 이렇게 생긴 그림은 점점점 X축에 가까이 간다는 얘기가 있거든? X축에 매우 가까운 녀석을 그리면 저 뒤에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 뒤에서 교점이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설령 X축이랑 겹쳐도 교점은 있어요? 여기 점이 찍혀 있거든. 그림 잘 보면 원점에 진하게 점이 찍혀 있어. 언제나 교점이 하나씩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1대1 함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건 누구죠? 아니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거는 지금 문제가 공역에 대해서 설명한 것 같은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가기 때문에 앞에 게 정역이고 뒤에 게 공역인가요? 원래 특별한 설명이 없으면 정역, 공역 다 모든 실수인데 지금 정역도 모든 실수, 공역도 모든 실수로 얘기했거든. 공역이 모든 실수였을 때 치역도 모든 실수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같아. 치역은 대입에서 나오는 y값들이 치역이죠? 치역이 모든 실수인 게 누구야? 문제가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한 적 없어.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것만 찾으면 되는 것 같아? 그럼 끝없이 올라오고 끝없이 내려가니까 언젠가는 모든 실수값이 다 나올 것 같죠? 디귿은, 리을은, 미음도 안 되고 비읍은 네, 비읍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1대1 대응을 구하라고 하거든? 1대1 대응 그림 안 봐도 되겠다. 1대1 함수이면서 1대1 함수인 것들 중에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게 1대1 대응이잖아.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모두 만족하는 것만 1대1 대응인 거네? 그게 누구야? 항등함수는 누가 항등함수야? 네, 기억이 y는 x라는 선이 항등함수입니다. 상수함수는 누구야? 다음 중에 1대1 함수인 걸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이 없다. 1대1 함수인 걸 찾으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 같거든? 첫 번째 건 상수함수니? 1대1 함수인가요? 두 번째 건 직선인 것 같은데? 1대1 함수인가요? 세 번째 건 왜 1대1 함수가 안 되는 거죠? 네 번째 것도 1대1 함수가 아닌가? 교점 계수 두 개니까? 가우스의 값의 그림을 그리면 가우스의 값은 계단인가? 이것도 x축의 평행선 연결했을 때 교점의 개수가 한 개만 있는 거 아니죠? x축의 평행선 연결했을 때 교점이 무수히 많죠? x라고 하는 집합에 1, 2, 3, 4, y라는 집합에 1, 3, 5, 7이 있습니다.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1대1 대응이라고 하는데 그럼 다 다른 값으로 공역과책이 똑같겠네요? 근데 2는 5로 가고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3과 4가 어디로 가는지 판단하려고 합니다. 퍼즐 맞추듯이 풀면 될 것 같습니다. 2의 값은 5로 간다고 확정해 놨습니다. 1과 3의 차이값은 4라고 합니다. 차이값이 4였으면 좋겠는데 2가 이미 5로 갔으니까 3하고 7밖에 가능한 게 없어요? 그래서 1의 값은 3의 값은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4가 갈 곳은 3 대입한 거랑 답은 4인가요? 212번으로 갔습니다. 다음에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걸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1대1 함수면
치역과 공역이 똑같다는 조건이 붙으면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나요? 상수함수면은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네, 이게 치역입니다. 상수함수면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한 개인가요? 네, 상수함수면 치역은 한 가지밖에 없겠죠? F가 항등함수면 F의 치역은 정의역과 같나요? 항등함수면 1대2 하면 1 나오고 2대2 하면 2 나오고 3대2 하면 3 나온 게 항등함수잖아요. 항등함수면은 치역과 정의역은 똑같나요? F의 정의역의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1대1 대응인가요? 이게 무슨 말인데? 아까 그 1번 아니야? 1번? 이거 대우 아닌가요?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인가요? 그래서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인가요? 이걸 만족하는 우리 뭐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했네? 맞는 말인가요? 1대1 대응이 되려면 뭐도 만족이 된다고요? 네, 이것도 만족하는 건 물론이고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조건이 추가돼야 되는 거죠? x의 개수랑 y의 개수가 똑같고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함수는 1대1 대응인가요? 왜 아니죠? x라고 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고 y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인데 공역은 이 y집합 a, b, c잖아? 근데 공역과 치역이 같으려면 화살표가 3개 모두 다 받아야지 치역이랑 공역이 똑같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때는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답은 4번이 답이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좀 걱정스러운 거는 너 지금 온전한 집중이 되지 않거든? 벌써 3번이나 지금 좀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 이년아 정신 차려! 지금 머리에 바보 한것 같아. 아 머리에 지금 과보 같다고 벌써? 아니 혼자서 하니까. 집중이 너한테만 집중이 오니까? 네. 질문이 계속 오고 매번 대답해야 되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딴 애한테 질문이 가고 자기 스스로 다른 생각도 하고 뭐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계속 물어보니까 네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 자, 0보다 컸을 때 EX라고 합니다. 0보다 컸을 때 그림 그렸습니다. 0보다 작을 때도 포물선인가? 그럼 X 1차식이니까 직선인가? 근데 직선이 문제 1대1 대응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리면 1대1 대응인가요? 그럼 이렇게 그리면 1대1 대응인가요? 교점이 X축과 만나는 X축의 평행선 연결했을 때 교점이 하나씩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군요. 그럼 이렇게 그리면은 X축의 평행선 연결했을 때 교점의 개수 한 개씩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바램은 뭐가 우리의 바램이죠? 네. 기울기의 값인 a제곱 마이너스 5의 값이 양수가 되면 되는 건가요? 여기 기울기가 양수면 여기 기울기도 양수기만 하면은 x축의 평행 생겼을 때 교점 개수 한 개씩 있다고요? 이 양수라고 한다면은 a 곱하기 a 마이너스 5의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해가 0보다 작다 또는 5보다 크다가 아닌가요? 자, 214번으로 갔습니다. 다음이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a, b의 값을 결정하라고 하거든? 근데 함수는 1차 함수입니다. 함수가 지금 1차 함수고 a의 값은 음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기울기가 음수란 얘기네요? x의 범위는 8칸인 것 같고요. y의 범위는 16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직사각형 하나 그릴 생각이거든?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요점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요점이 5, 마이너스 6. 요점이 마이너스 3, 10. 요점이 마이너스 5, 10인가? 정역은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마이너스 3부터 5까지, 치역, 공역의 값은 마이너스 6부터 10까지.
그러니까 요 사각형 내의만 그림을 그리라는 것 같거든? 근데 1대1 대응이 됐으면 좋겠다면서요. 만약에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3부터 5까지 정의역에서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씀해 보시겠어요? 지금 이렇게 그렸을 때 1대1 대응이 맞나요? 지금은 치역의 값이 이런 게 치역의 범위가 돼요. 공역의 범위는 마이너스 6부터 10까지가 되는데 이 함수한테 마이너스 3부터 5까지 숫자를 대입한 y좌표의 값들의 범위가 치역인데 그 범위가 너무 좁은 것 같은데? 이거는 1대1 대응이 되지 못합니다.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기 때문에. 반면에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3부터 5까지 대입한 값이 치역의 값이 이렇게 될걸? 그럼 공역의 범위보다 치역의 범위가 더 넓은 것 같은데?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습니다. 이것도 1대1 대응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1대1 대응이 되면 어떨 때 1대1 대응이 되죠? 근데 문제에서 기울기 음수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반대로 말해볼까요? 네, 이렇게 연결한 녀석의 값이 우리가 찾는 녀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이 지금 fx가 ax 플러스 b라면서요. 그러면 기울기 구할까요? 기울기가 누구죠? 그 a는 마이너스 2네요. a가 마이너스였을 때 b의 값은 어떻게 구하죠? 대입했더니 b가 누군데요? 네, b의 값은 4네요. 두 개 더한 녀석의 값이 2였던 것 같습니다. 215번으로 왔습니다. x의 원소에는 3개, y의 원소는 4개 있습니다. x에서 y로 간 함수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1의 값이 갈 수 있는 거는 1이 갈 수 있는 건 4군데인가요? 2가 갈 수 있는 것도 4군데인가요? 네, 그래서 4의 세제곱이라고요? 근데 3의 몇 승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아까? 네. 1대1 함수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상수함수 개수 필요합니다. 근데 몽땅 1로 가는 거, 몽땅 2로 가는 거 이런 4개? 항등함수 개수 필요합니다. 응? 아까 연계라고 선생님도 생각했다가 다시 네가 얘기해서 네 말이 맞다고 얘기해 줬던 것 같은데? 근데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1대1 대응의 개수는요? 네, 이건 빵개입니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니까요. 다음에서 가가 얘기하는 건 1대1 함수를 얘기하는 것 같거든? 가는 1대1 함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대입한 게 다르면 함수값이 다릅니다. 근데 1 대입한 건 3이 안 됩니다. 3 대입한 건 2로 가야 됩니다. 화살표를 보내면서 함수의 개수를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x라고 하는 집합 속에는 1, 2, 3, 4가 있었는데 y라는 집합 속에는 1, 2, 3, 4, 5가 있습니다. 화살표를 보낼 생각인데 1의 값은 절대로 3으로 갈 수 없습니다. 3의 값은 무조건 100% 2로 가야 됩니다. 근데 서로 다른 값으로만 가야 됩니다. 그럼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요? 그럼 1이 갈 수 있는 애가 몇 군데야? 1이 갈 수 있는 건 3군데야? 그럼 1이 만약에 1로 갔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갔다고 한다면 이제 2가 갈 수 있는 건 몇 군데예요? 3이 4가 갈 수 있는 건요?
되신 거 맞나요? 자, 합성함수, 역함수는 다음 시간에 할 생각입니다. 당신은 잠깐만 쉬었다가 스텝 2에 있는 합성함수, 역함수 전까지만 풀어주실 겁니다. 페이지 66쪽으로 와서 7번에서는 33을 갖다 대입한 함수값을 묻고 있거든? 1대2반계 4인 걸 이용해서 33번 대입한 것까지 가라고 하니까 임의의 숫자를 갖다 대입해서 값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뭘 대입하려나? x하고 y 둘 다 1대입 해볼까? x와 y 둘 다 1대입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지? f0의 값은 f4, f1 빼기 f1이니까 0이라고요? 다른 숫자를 대입해서 33까지 가야 되는데 뭘 대입하지? 음수값으로 가볼까? x한테는 1을 y한테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볼까? 그랬더니 f2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오른쪽은 f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인가? 네. 그럼 도움이 안 되잖아. 다른 숫자를 대입해야 될 것 같은데 뭘 대입해볼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볼까? 이런 식으로 대입해보는 거야.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왼쪽은 F0? 도움이 안 되네. 이것도 F0은 0이거밖에 안 나오지. 그럼 다른 숫자를 대입해서 뭔가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2나 마이너스 1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건 4인 거 알고 있으니까 2하고 빵도 안 되고 33까지 가야 되는데 2하고 1 대입 한번 나오려나? 그 왼쪽은 F1 오른쪽은 F2-F1 그럼 이항해주면은 이거라고? 그래서 이거 8이야? 그럼 뭐 대입해볼까? 3하고 1 대입해볼까? 3하고 1 대입하면 왼쪽은 F2 F3-F1 그럼 F3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건가? F3의 값이 누군데? 뭐야 1 대입한 건 4였는데 2 대입한 건 8이고 3 대입한 건 12? 그럼 4하고 1을 대입해볼까? F3의 값이 F4-F1이에요? 요 값이 10이었고 요 값은 4잖아. F4는요? 그럼 지금 추정되기로는 fx가 누구인 걸로 추정되죠? 그 답이 뭐란 얘기예요? 되신 거 맞나요? 이렇게 적절한 숫자를 대입해서 몇 번만 시행해 보면 됩니다. 그 다음 풀어드릴 거는 49번 절대값을 두 개 가지고 있는 함수의 치역의 값이 5부터 13이었을 때 정역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값을 두 개 가진 그래프를 그릴 줄 안다면 수월할 것 같은데 경계값이 누구 있죠?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려고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뭐 나와요? 3 대입하면 뭐 나와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대입한 점이랑 3 대입한 점은 이렇게 위치했을 것 같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은 10이고 3을 갖다 대입한 건 5였다고요? 그럼 그 사이는 이렇게 연결되는 모양이야. 그런데 x가 3보다 컸을 때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거든? 3보다 컸을 때 기울기가 누구예요? 근데 3보다 컸을 때 x하고 3, 2x 더해서 3x니까 기울기 3이라고요? 여기는 가파르겠네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왼쪽이면은
x가 마이너스보다 작으면 기록이 마이너스 3이라고? 기록이 마이너스 3인 녀석의 값은 대충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제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근데 치역의 범위가 5부터 13까지라며. 5부터 13까지라고? 5부터 13까지인데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하라고요? 그럼 a나 b의 값이 작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 a나 b의 값이 작았으면 좋겠고 13은 어떨 때 나오는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y좌표가 13이려면 지금 y가 3칸 증가한 거야? 근데 기록이 마이너스 3이라며. x의 값은 누굴까? 마이너스 3일까? 한 칸 갔을 때 밑으로 3칸 가야 되니까. 됐나요? 그렇다면은 a나 b의 값은 더해서 작았으면 좋겠으니까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만 그리면 되나? 물론 더 그려도 돼. 더 그려도 최소값은 5고 최대값은 13인데 더 그리면은 지금 b의 값이 커질 거 아니야. 그렇다면 a라는 값이 b라는 값이 3하고 마이너스 3이었을 때가 a 더하기 b의 최소값일 것 같은데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또 모르는 문제는? 합성함수 전까지 스텝 2까지 풀어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한 장밖에 안 남으셨다고요? 네.